그래서 관심사나 아니면 좋아하는 내용을 자주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보았을 때 이유 추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간단하게 이유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 이웃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서로 이웃은 내가 신청을 하면은 저쪽에서 수락을 거쳐줘야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그냥 즐겨찾기랑 같이 내가 그냥 관심 있는 데는 그냥 즐겨찾기 하는 추가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서로 이웃은 상대방이 내가 서로 이웃 신청을 보낸 것을 수락을 해줘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적을 때 그 서로 이웃의 블로그 탭에 이런 식으로 그 이웃 글이 뜨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분의 글이 내한테 뜨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포스팅의 공개 범위를 만약에 그냥 전체 공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웃 공개 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서로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웃만 맺게 된다면 이분한테 내가 공감이나 댓글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글을 적은 것에 대해 저분은 소식을 모르죠. 근데 서로 이웃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적으면 저분의 블로그 탭에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을 적은 것에 마찬가지로 공감이나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고, 나 또한 그 사람 글이 보이니까 바로 댓글이나 공감을 달아줄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떤 댓글 공감을 달아주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서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 컬렉션이나 네이버 DB 서치 로그, 그리고 체인 스코어,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에디터의 주제 점수, 그리고 공식 블로그인지 여부가 C랭크 알고리즘에서 체크가 되는 사항들인데요. 그 중에 이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거는 블로그 서비스 안에서의 활동 지표를 따지는 거고요. 얼마나 활발하게 블로그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일단 이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에서 서로 이웃을 맺고 서로 간에 이제 공감이나 댓글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로 매겨지겠죠.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서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를 맺고, 처음에 이제 많이들 하는 게 품앗이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부분이 서로 이웃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이웃을 맺을 때는요, 이웃 추가를 할 때 서로 이웃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서로 이웃을 맺을 수는 있고, 다만 이제 상대방이 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이웃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웃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이러한 블로그의 이웃은 댓글, 공감, 스크랩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서 더 좋은 이웃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관심사가 맞는 그런 이웃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우리가 상업적인 블로그라고 했을 때는 이 관심사가 맞는 블로그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찾으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블로그에 여기 검색 글에다가 내가 이제 내 고객이 많이 쳐볼 수 있을 만한, 많이 이제 찾을 수 있을 만한, 많이 쓸 만한 어떤 글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원에 있는 어떤 뭐 맛집을 찾는다. 뭐 노원 뭐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쳐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그에 이제 관련된 글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노원을 찾았냐면은 여기가 뭐 운전연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원에서 쓴 글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노원 근처에 사실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사업하는 곳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까운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 블로그에 공감도 하고 댓글도 남기면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서로 이웃이 돼서 내가 글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저분도 내 글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진성 고객을 찾는 방법인 거예요. 물론 요런데 이제 막 광고로 이렇게 올리신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광고보다도 일단은 지역을 찾아보았을 때 해당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출퇴근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따져서 보신다면은 지역구로 판단을 하기가 괜찮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육아용품을 판다 그러면은 아이에 관련된 포스팅이 좀 많은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많으면은 그때 이제 진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그렇게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들 어떻게 하시냐면 품앗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로 간에 이웃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공감도 해주고 댓글도 적고 그 안에서 그 블로그 글을 읽는데 시간을 좀 들여주는 거예요. 그걸 체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공감 체류를 해줄 이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방법이 초기에는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간단하게 블로그 커뮤니티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띄워놓은 요 화면은 블로거머니라는 어떤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보통은 이제 수익형 블로거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익형 블로그 아니라 내가 만약 그냥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경우는 그냥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이웃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있고요. 그 중에 좀 활성화된 카페에 몇 군데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활동이라 봤자 별로 뭐 어려울 건 없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가입 여건을 맞춰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 이웃이 많아지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댓글 공감 체류하는 시간들도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내 블로그도 크고 그분의 블로그도 같이 크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이웃이 많아요. 그러면 내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이 이 블로그가 인기 있는 블로그구나 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웃을 추가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많아지면은 일단 내 블로그의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좀 낯선 동네에 왔어요. 근데 맛집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음식점에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집 되게 맛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다면은 줄을 서서 기다리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집을 갔는데 사람이 없고 휑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저 집 맛없나 보다. 이러고 딴 데로 넘어가시지 않던가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달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블로그를 첫 단계 이제 키워 나가실 때 활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블로그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고 그렇게 블로그 이웃을 구하는 글을 남기실 건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겠다가 목적인 거고 다음에는 자격 요건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블로그 글을 계속 쓰시다가 이웃을 늘리고 싶으실 때 들어가셔서 내 이웃 소개 글을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팔로워랑 서로 이웃도 꽤 많아지게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품앗이 이웃 늘리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요 연동은 다음번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 블로그로 들어가셨을 때, 그러니까 본인 그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 하셨을 때 네이버에 카페로 가볼까요? 카페 탭. 카페 탭으로 가서 요 위에 이제 카페 이 게시글 검색창에다가 이웃
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웃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서로 이웃을 하기 위한 카페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건 파블로 카페를 많이들 쓰세요. 근데 파블로만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 친구 만들기, 블로그 연구소 등의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이도 있고, 예. 근데 이거 저도 만들고 싶었긴 한데 너무 이게 키워나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좀 빵빵한 데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는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요. 요런 데들이 다 이웃 늘리는 블로그들이거든요. 이 중에 한 곳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 이제 파블로라고 했을 때는요, 글이 지금 보면은 오늘만 새 글이 130건의 새 글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멤버도 보면 45,787명이래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 중에 일단 우리가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가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어디로 할까요? 두 군데 중에. 여기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은 일반 그 블로그들이 좀 더 많은 느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상업용으로 활용하시는 블로그들이 많은 느낌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블로그 카페가 여기 가입한 사람이 여기도 가입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나중에는 뭐 두 군데 세 군데 다 가입해 놓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서 가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파블로다. 그럼 이렇게 파블로라는 카페로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카페 가입하기가 있죠? 여기 눌러서 가입을 쭉 해주시면 되세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일단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입 질문을 적고요. 그러고 나서 동의 후 가입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가입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가입이 됐는데 가입이 되자마자 글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등업 미션이 있었죠? 멤버 등급을 보자면 일단 준혜원 같은 경우는 댓글 수를 10개를 적어야 되고요. 정혜원의 경우는 댓글 수 10개, 게시글 수 10개, 댓글 수가 30개가 채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등급이 되어야 해당 등급에 맞는 게시글을 적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적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여기 보시면은 서희추 1세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정회원 등급이 돼야 돼요. 그 정회원 등급이 아까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게시글 10개를 적어야 되고 댓글 수가 30개가 돼야 됩니다. 아유, 이걸 언제 적나 이런 생각하실까 해서 저도 이제 가입을 방금 했죠. 그리고 사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이거를 쓰는 방법을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게시글 수 10개를 한번 맞춰볼 건데, 일단은 요런 데 보면 이웃 X라고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쵸? 요거는 뭐냐면 이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웃 추가하는 거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일단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가입 인사죠. 그럼 가입 인사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글쓰기 하시고 글을 쓰실 때 잠깐만요. 신입이라서 안 되나요? 준회원이 돼야지 글을 쓸 수가 있군요. 그러면 여기는 준회원 등급이 돼야 읽기가 가능하니까 댓글부터 달아야겠네요. 자, 그럼 일단 댓글부터 달아볼게요.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게시글 적은 거에다가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고 잠시 이 내용은 컨트롤 C 복사해서 등록할게요. 자, 게시글 하나 달렸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다음 글 하면 그 다음 글이 나와요. 그러면 컨트롤 V 하고 등록을 하신 후에 다음 글 해서 또 여기다 커서 찍고 컨트롤 V 등록을 하신 다음에 다음 글. 너무 이거 하기 싫다 하면은 여기 옆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해서 등록 이렇게 해서 다음 글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됩니다. 물론 다 일일이 적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 반갑습니다 적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시면 10번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멤버 등급이 아니라 나의 활동에 보면 F5번 눌러볼게요. 나의 활동에 보면은 현재 댓글이 8개를 썼대요. 그러면 2개만 더 쓰면 이제 준회원이 되죠. 자, 2개 더 다를 거니까 아까 인사글이 어디 갔냐? 컨트롤 V 등록, 그 다음에 다음 글, 그 다음에 컨트롤 V 등록.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잠시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하고 나의 활동으로 가보면 등급이 준회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저 정회원 게시글을 보거나 쓰기 위해서는 일단 댓글 수 10개만이 아니라 게시글 수 10개, 댓글 수가 30개가 채워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과 게시글 중에 이제 게시글부터 한번 또 적어 볼게요. 자, 준회원 게시판에 이제 게시글을 적을 수가 있는데 가입 인사로 가셔서 여기다가 글쓰기, 그러고 가입 인사에 안녕하세요. 뭐 짧게 적으세요. 내용이 길어봤자 소용없어요. 등록.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게시글 1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다 공간으로 가요. 그 다음에 글쓰기. 날씨가 따뜻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등록. 길게 적어봤자 글자 하나예요. 게시글 하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짧게 게시글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수다 공간에 하나 더 달겠다. 그럼 이렇게 찍고 다시 내가 원하는 어떤 글을 또 적는 거죠. 오늘도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요. 되세요 할까요? 되세요. 하고 등록. 그럼 이제 2개, 아니다, 하나, 둘, 3개 적었다. 그쵸? 아까 가입 인사 하나, 지금 여기 2개 더 적었죠. 수다 공간에. 설문조사. 자, 여기 글쓰기에서 뭐 설문조사로 쓰실 만한, 여기는 안 되네, 조건이. 그러면 수다 공간이 가능하고, 다른데 이제 글쓰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게시글을 쓸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해당 게시글 쓸 수 있는 데다가 남기면 돼요. 뭐 주부 전용이라고 하지만 주부가 아니셔도 뭐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거든요. 예,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쓸데없는 글들 있죠. 뻥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인스타 뭐 질문 답변 이런 거를 달아도 되고요. 네, 인스타가 진짜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스타 팔로우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등의 별로. 예. 이거는 지금 다는 이유가 진짜 질문인 게 아니라요. 이 게시글을 쌓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이제 정회원이 돼야 내가 어떤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지금 현재 5개니까 저는 5개를 더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 아까 10개니까 댓글을 10개만 더 채우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만드는 중인 거예요. 블로그 질문 답변에도 적어볼게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아지려면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네. 진짜 뻥글을 이런 식으로 채워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죠? 지식 등록한 말고 기왕에 질문 답변 창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예. 어차피 진성 답변이 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답변해주면 좋은 거고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몇 개냐? 8개. 슬슬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네요. 2개 빨리 달고 댓글들 달고 예, 좀 쉴까요? 네, 진짜 대략적으로 10개를 채운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나의 활동해 보니까 쓴 글이 11개. 이제 댓글 쓸 차례네요. 자, 가입 인사에서 마저 작업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긴 했었고 그 다음 글 여기서부터
보통요, 다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블로거 커뮤니티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웃을 추가하기 위한 커뮤니티인 셈이고요. 맘카페를 가입하거나 이래서 마케팅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카페 안에서 마케팅. 그때도 등급 올리시는 거는 이와 같이 해요. 대신에 너무 이제 홍보 느낌이 안 나도록 사실은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쓰기는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 원래부터 홍보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 글을 정성 들여 쓰진 않고요. 좀 더 날려 적기는 하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맘카페나 이런 데다가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자 하실 때 그때도 이런 식으로 카페를 등업을 하고 그러고 거기 이제 해당 등급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녹여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일원이 된 것처럼 얘기를 같이 하면서 광고 그러니까 홍보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을 써봤는데 괜찮더라라는 어떤 추천글 같은 느낌 그런 걸로 보통은 적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원래부터 그 이웃들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들도 그 광고를 내가 만약에 등급을 올리고 광고를 올린다고 했을 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퇴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홍보글은 사실 그때도 좋지는 않고 다만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내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서비스가 괜찮다라든지 그런 어떤 칭찬글 있죠. 그런 거를 남기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마케터들도 당연히 이렇게 카페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등급을 맞추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인가? 여기 익숙한 아이디 보이죠? 이게 이제 제 서브 그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그 블로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개인마다 3개까지는 만들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지인들 또는 블로그 안 쓰시는 가족 구성원들 분들 거에 블로그까지 한다면 한 블로그 개수가 한 9개, 10개 이 정도는 아마 모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디를 그쵸? 그러면 진짜 내가 마케팅을 할 때 실제 하나의 아이디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디들을 가지고 각각 내가 원하는 카페들을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층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맞춰요. 그러고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인데 여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되게 좋았더라. 이런 어떤 그런 홍보글 같은 거를 홍보 같은 느낌이 안 나게 하셔야 돼요. 약간 추천글 같이. 이거 마스크를 샀는데 이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보다 확실히 쓰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괜찮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달아주면서 예,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마케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에서도 서로 이제 기업에 이제 회사원들 있잖아요. 그 회사원들의 아이디를 이제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카페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자기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카페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 올리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에 맞게끔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서 실제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걸리는 걸 오늘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급을 맞춰놓으면은 다음번에 내가 홍보할 때 등급이 어차피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그 카페 들어가서 홍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단계에서는 일단은 파블로면 파블로 어떤 카페 하나를 마련해서 뭐 나중에 이제 한 군데만이 아니라 다른 데 팔 때도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등급을 맞추시고 내 블로그를 홍보하는 글을 올려보고자 하는 게 지금의 목표인 거예요. 이분은 댓글을 못 달게 했네.
다음 글. 이게 댓글 못 달게 한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이게 모바일로 블로그를 들어가게 되면요. 모바일에 댓글이 달릴 때마다 그 댓글이 몇 개 달렸다는 게 막 뜨거든요. 그게 싫으신 분은 저런 식으로 댓글을 어차피 이게 인사글이고 실제 이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댓글을 잠궈 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나의 활동을 다시 들어가 보니까 34개 이제 정회원이 됐어요. 자, 이제 정회원이 됐기에 내가 서희추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남겨놓은 게 보이죠? 일상 블로그 이웃 추가요, 뭐 장기렌트 블로거입니다, 뭐 서희추 주면 바로 답방 갑니다 등의 다양한 이런 글들이 남겨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한번 아무거나 제가 눌러서 보여드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블로그 주소를 넣고 그 다음 메시지를 적어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블로그를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죠. 보고 괜찮다 하면은 이웃 추가를 하시기도 할 거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로그를 들어가니까 일단 방문객 수가 늘고요. 그 다음 일단 서로 이웃을 할 만한 블로그인지 그 안에 게시글들을 몇 개 또 읽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시글을 보는 그 체류 시간도 늘고 그리고 페이지 뷰도 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이웃으로 우리가 수락을 맺게 되면은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도 같이 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것들을 노렸을 때 간혹 이런 데 홍보를 할 만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데들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가 좀 괜찮은 블로그가 있다 하면은 실제 들어가셔서 내가 서희추를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콩민지라는 분은 일상 블로그를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일상, 소통, 여행 이런 것들을 올리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민지스트랜드라고 해가지고 5개 글 적어놨네요. 신입 블로그 같기는 한데 내용을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괜찮다 싶으면은 귀엽다. 괜찮다 싶으면은 뭐 내가 뭐 공감도 눌러준다든지 댓글도 적어준다든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올리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웃 추가를 한다면 이웃 추가해서 서로 이웃 추가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블로그에는 이웃 추가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적는다. 내가 아까 여기 등록을 해서 글을 적는다 라고 한다면 밑에 여기 글쓰기를 눌러서 글을 작성하실 때 여기다가 블로그에다가는 내 블로그의 주소를 적는 거예요. 내 블로그 주소를 내가 외우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옆에 여기 탭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네이버로 가시면 현재 네이버로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찾아갈 수가 있고 내 블로그에 가면은 내 블로그 주소가 보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아까 카페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등록하시면은 네, 이렇게 카페 글을 쓰실 수가 있죠. 가급적이면은 더 좋은 거는 댓글, 공감, 체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 원하는 게 댓글하고 공감 체류잖아요.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 이웃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자신 없다 하면은 요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달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한 번만 단다고 끝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내 블로그를 계속 키워 나가실 거잖아요. 매일 이제 뭐 하루 한 개씩 이렇게 글을 적어 나가시다 보면은 블로그의 규모가 점점 커질 텐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풍성하게 됐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블로그에 카페에 글쓰기로 내 카페로 내 블로그를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감옥 들어가서 이제 서이추들도 내가 괜찮다 싶은 이웃들한테 서이추도 신청을 하시고 요런 활동들을 거칠 수가 있는 게 바로 요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등록까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등록이 돼서 올라갈 테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거나 하겠죠. 네, 요 절차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 화면 제가 한 번씩 볼게요. 카페를 만드실 때는 카페로 가시면요. 여기 카페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바로 만드시면 카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내가 쓸 아이콘 해서 만드는 건 진짜 금방 만들거든요. 근데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초대가 돼서 들어오려고 한다면 일단은 카페 안에 정보가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카페에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빨리 일단 답변을 해줘야 그래도 고객들이 좀 많이 늘겠죠.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사실 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한테 다 일단 가입을 시켜요, 처음에는. 그리고 물론 정보는 내가 많이 올리면서 뭐 블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카페를 이제 유입이 되게끔 많이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요 근래는 유튜브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정보를 담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카페를 마련했다는 어떤 홍보를 해요. 그러고 그 카페를 이제 유입이 되게 그렇게 들여오고 오픈 채팅방하고 활용해서 카페를 키워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카페 같은 경우 정말로 키워져서 커뮤니티가 되면요. 아까 예를 들어 이 파블로 같은 경우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고나라도 사실 그렇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배너들 있잖아요. 이런 배너들 광고들마다요. 물론 카페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데는 한 50만 원 하고요. 아니면 한 200만 원 이렇게 받는 데들도 있고요. 이 배너 하나당 그 배너 하나당 뭐 1개월 다는데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개예요. 그쵸? 꽤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카페를 만드는 건 공짜로 만들지만 요런데 이제 내가 잘 키워서 광고 제휴를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게 카페예요. 그래서 키워나가는데 처음엔 좀 힘들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도 많이 넣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인원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지인들을 다 그 안에다가 넣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인들이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정보나 이제 커뮤니티가 오가는 것처럼, 실제 오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꾸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카페가 이제 운영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등급 업을 시킬 때 어떤 조건들을 달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했던 절차대로 글도 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카페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카페 같은 경우는 초기 한 6개월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잘 만약에 꾸준하게 잘 키워 나가셨다. 즉 브랜딩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크는 게 카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나눠지고 하다 보면은 카페가 크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긴 하죠. 어쨌든 카페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까지 사실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다고 하셨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간단히 이런 관련 카페들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서 홍보를 해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절차 일단 보고 있는데 현재 질문 있으신 분은 일단 질문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만약 파블로라면 파블로에서 나의 활동, 내가 쓴 글에 보면은 아마 최신 글이 이웃 구하는 글 쓰셨겠죠? 요 화면만 지금 잠깐 제가 확인하고 다들 잘 쓰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블로그 서이추 올려주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분 블로그를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보기도 할 테고, 이 안에 게시글이 있다면 해당 게시글을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여기 메인 카테고리는 광진구 이야기로 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 카테고리가 지금 요거 생활비 드립니다의 메인 카테고리 내용이 일단 먼저 보여지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때 올리셨던 것들 보면요. 일단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올려주시긴 했는데 역시 예전에 적으셨을 때도 글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글들이 보이지만 여기 있는 글들은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그냥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더라도 요런데 우리가 같이 또 내용 좀 중요할 만한 내용들은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셨을 때 일단은 키워드가 더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정보성 포스팅이라고 할 텐데, 정보에 대해서는 잘 올려주셨지만 일단 이런 거 홍보하실 때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여기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기왕에 여기 요 그림에는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크롤러가 읽어서 그림에서 정보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었네요. 그전에도. 그죠? 자, 어쨌든 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든다면 이웃 추가를 하겠죠. 그러고 서로 이웃으로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고 다음을 누르면 서로 이웃이 신청이 되었어요. 자, 아니 뭘 저렇게 다른 것도 한번 신청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서희추구합니다. 요거였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뭐 가입하기 이런 내용들이랑 아마 블로그 글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블로그 글이 많다면 당연히 글을 보시는데 체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죠. 동영상도 한번 보는데 그만큼 이제 방문하신 사람이 체류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글도 볼 텐데 이거 저번에 아마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셨던 거 보여요. 이거는 제주도 여행 기록해서 아마 템플릿이 올라졌던 거 보입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셨고 이런 식으로 제가 눌러서 반영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그 재생 시간으로 측정이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 유튜브에 게시글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블로그의 체류 시간도 늘어날 뿐더러 내 유튜브에 그 영상을 이제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튜브의 그 체류 시간, 유튜브에서 그 시청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실 만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잘 적고 계신데 글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하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 블로그가 마음에 든다면 저도 이웃 추가를 하겠죠. 그때 그냥 이웃이 아니라 서로 이웃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13일, 15일, 19일 이렇게 아마 포스팅 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글을 가볍게 적고 보통 어느 카페에서 찾아왔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 글을 올렸었으니까 찾아왔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을 누르면은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서로 이웃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탭에 한번 가보시면요. 예를 들어 네이버 여기 블로그 탭에 딱 갔을 때 아마 이쪽에 서로 이웃이 몇 명이 신청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아까 민지짱님 제가 신청했더니 서로 이웃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신청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들어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작권에 대해서 올린 글을 아마 보고 들어왔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떠냐면요. 이분 그냥 예를 들어 블로그가 좋아서 신청합니다.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렇게 글만 남긴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 글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신청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성적으로 진짜 신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간은 진성 고객을 만약 얻고자 해서 아까처럼 검색을 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인 메시지를 적을 때 좀 더 이런 식으로 잘 적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냥 서이추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카페에서 찾아왔어요 이런 식으로만 적으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글들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서로 이웃 보내드린 거 보시고요. 수락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로 이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웃 걸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서로 이웃까지 한번 신청해 보셨어요? 자, 페이스북 마케팅인데요. 페이스북은요, 실제 SNS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랫동안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게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상호 관심도나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관심 있는 정보들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보다 콘텐츠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게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라이브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양화가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계정과 같죠. 실제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를 한 지 오래돼서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같은 계정이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계정 추가나 각 국가별 정책에 따른 기능 추가 등의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철저히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총 매출 중에 97%가 광고 매출이고요. 기업들은 페이스북의 광고에 집중해서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의 광고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정밀 타격 타겟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연령, 성별, 관심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준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역 기반의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을 상세 타겟팅하는 형식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정밀 타겟팅을 통해서 최적화된 예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렴한 광고비가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보통 페이스북에서의 광고는 경매 형식이에요. 경쟁 방식의 광고 형태를 따지게 되고요. 기존의 온라인 광고에 비해서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훨씬 덜 들게 된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또한 다양한 광고 기법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온라인 광고 대비 간단한 시스템인 인지, 관심, 전환이라는 세 가지 패턴의 광고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을 쓰기 위해서는요, 개인 계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페이지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그룹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 계정은요, 그냥 나의 브랜딩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쓰세요. 어차피 거기서 광고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룹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만드셔서 그 페이지에서 팬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SNS라는 뜻이었고요. 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페이스북이 만든 거는 마크 저커버그 씨가 개설한 사이트예요. 페이스북은 보통 SNS 중에서 제일 큰 S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화면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페이스북을 일단 잠깐 열어서 들어갈 텐데요. 화면은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만들 때랑 조금은 화면이 바뀌어 있는데 실제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자, 위쪽에 보시면 페이스북 검색란이 있죠. 여기가 페이스북에서의 검색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서의 검색창에는 내가 궁금한 걸 쳐서 본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친구를 찾거나 할 때 이 페이스북의 검색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홈 탭, 그리고 친구, 그리고 왓치라고 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 나고요. 그룹, 그리고 게이밍이라고 해서 다른 뭐 게임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한데 요건 거의 들어갈 일은 없어요. 이렇게 메뉴에는 이렇게 홈 탭서부터 각각의 메뉴들이 위에 상단 메뉴가 있고요. 요 수정리라고 되어 있는 게 제 프로필이에요. 만약 이 부분을 딱 누르면 제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서 보이게 되네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메뉴 해서 뭐 이벤트나 뭐 친구 그룹이라든지 소셜 메뉴를 찾거나 만들 때 활용하는 곳이 되겠고요. 요거는 딱 봐도 느낌이 아시겠죠? 메신저. 예. 채팅이나 메신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얘는 이제 알림. 그래서 누가 뭐 페이지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프로필이라든지 설정, 이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내비게이션 바가 되겠는데요. 저가 일단 저를 로그인 했을 때 친구 요청이나 페이지가 몇 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 요청이 들어온 경우 내가 그 친구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에서도 제가 이제 관리 중인 페이지들이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 알림이나 메시지가 온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룹도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관리 중인 그룹에 새로운 글이 들어온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내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
페이지들에 직접 찾아가서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메뉴들이에요. 자, 이 부분을 뉴스피드라고 불러요. 자, 위쪽에 보면은 스토리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제 친구들이, 즉 팔로워들이 올린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가 끝나면 그 다음 바가 나오고 그 다음 바가 나오고 이런 형식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올린 스토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를 만약에 다 보게 된다면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친구한테 내가 이제 24시간 동안 이 스토리의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글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뉴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스토리 같은 경우는 계속 위쪽에 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브랜딩을 하는 어떤 내용들을 올리거나 할 때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가 아까 얘기했던 피드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내 친구라는, 그러니까 친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린 글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댓글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뉴스피드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도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광고 올려놓은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또는 이거는 이제 해피포인트라는 페이지일 텐데요. 페이지에 글이 이렇게 올라온 게 제가 만약 페이지에 가입이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달이 돼서 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 윤대열이라는 다른 제가 모르는, 즉 가입이 되어 있는 그룹원 중에 한 분이 어떤 글을 남긴 게 저한테 이렇게 뉴스피드에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눌러서 보아서 그런데 보통은 글이 보이는 거는 이 글이 모두 다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한 3줄 정도 보이고 더보기를 누르면 글을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이 올려져 있고 사진이 올려져 있을 때 이전에 답변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댓글을 입력할 수도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라는 제가 만든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어떤 한혜라는 그룹원께서 글을 올린 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더보기를 눌러서 이 내용들을 다 보는 거지 실제로는 더보기를 누르지 않았다만 서너 줄 보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페이스북에서 글을 적으실 때는 글 자체를 많이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3줄 안으로 글을 적으시는 게 그래도 글이 다 보이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더 많이 적었을 때는 글이 잘려서 아까처럼 더보기로 줄여져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어쨌든 광고랑 그리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룹원의 글이랑 아니면 페이지의 글들이 보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글을 적을 때는 이 뉴스피드에서도 누구누구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눌러서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을 적고 만약에 내가 꾸미고자 한다면 이런 글씨에 이런 배경 같은 걸 넣어서 꾸밀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게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게시글을 게시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요거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게시글 있었죠? 블로그에 게시글. 그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블로그에 게시글이니까 일단 내 블로그를 가야 할 것 같네요. 열려있는 창이 너무 많으니까 좀 닫고 정리 좀 할게요. 네, 다 닫은 것 같아요. 자,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로 가서 내가 여기서 홍보하고 싶은 게시글이 만약 있다면, 예를 들어 저는 뭐 이런 거를 만약 홍보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게시글의 URL을 잠깐 복사해 주실래요? 복사를 하셨다면 내 페이스북에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대표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리가 되죠? 얘는 보기 싫으니까 블럭 지정해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게 네일 배움 카드 유형마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무료로 받는 분들도 있다 보면은 무료 교육 받기 뭐 쌉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고 여기다가 이모티콘을 뭐 귀여운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만약 달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데다가 이제 내가 요 주소를 만약에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이제 신청하는 어떤 사이트다라고 한다면 비틀리라고 제가 사전평가 때 얘기 드린 적 있죠. 비틀리 bit.li 비틀리에서 URL을 줄여서 이 쇼튼 URL이 만들어진 걸 카피하고요.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스티커가 빨리 안 뜨네요. 이런 거 플레이 버튼 이런 거 달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3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적는 건 오히려 블로그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는 길게 안 적어요. 짧게. 예, 왜냐하면 꾸며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올라가서 내 팔로워들한테 보여지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친구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내 블로그에는 게시글 하나를 이렇게 올려보시는 것 정도는 크게 뭐 상관은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이 부분을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내 블로그로 찾아 들어와져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넘어가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우리가 글을 올릴 때는 이 글은 사람들이 딱 보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딱 눈에 띌 만한 어떤 내용 있죠. 그런 걸 적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 블로그의 게시글을 복사해서 붙여보는 그런 정도로만 오늘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만들기가 있어요. 이 만들기를 이용해서 페이지도 만들고 그룹에도 가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활동, 공유하는 활동들을 해보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짜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게시글 하나 올려보시면 됩니다.